라오스 국기를 단 승용차가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서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가까이 다가갑니다. 한 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이 대통령이 툭룬 시술릿 국가주석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소인수 확대 회담을 잇따라 함께한 두 정상은 두 나라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국 간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라오스가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고, 툭룬 주석은 라오스가 최빈국 지위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หวังว่าสกรีจะสืบต่อหัวมือกับลาวช่วยเหลือและสนับสนุนการพัฒนาของลาวที่ยังเป็นประเทศ LDC เป็นประเทศอด้อยพัฒนาอยู่นั่นให้เขาไปหนา 이 대통령은 또 라오스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각별한 관심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오스가 추진 중인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했고 오찬을 함께하며 친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는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 인도조약 등 두 건의 새로운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향후 온라인 스캠 범죄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공공자산이 헐값에 판매된다며 공공자산 매각 금지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는 걸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자산 매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앞으로 정부 자산은 단기 재정 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공동체, 미래 세대의 이익을 고려한 공공재로 관리합니다. 300억 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50억 원 이상 매각도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에서 가격과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받아야 합니다. 헐값 매각 논란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정책심의위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국유재산, 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 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제동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때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매각 결정 단계부터 입찰 정보와 매각 결과를 온비드에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대폭 확대합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행정부 차원의 조치는 연내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매월 일정액을 부담하면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됩니다. 기존의 K패스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한 달 동안 환급 기준 금액보다 더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출시하는 겁니다. 환급 혜택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광역버스를 비롯해 지하철과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고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정액 패스를 출시하고 지방까지 K패스 사용을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별 대중교통 구축 상황을 고려해 차등 적용합니다. 수도권과 일반 지방권, 우대 지원 지역, 특별 지원 지역으로 구분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이용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액 패스인 모두의 카드는 교통수단별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해 두 종류로 운영됩니다. 일반형은 지하철과 버스에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GTX와 광역버스를 포함해 모든 수단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반형의 경우 일반 국민은 6만 2천 원, 청년, 두 자녀 가구, 어르신은 5만 5천 원, 세 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5천 원이 환급 기준금액입니다. 수도권 플러스형의 경우 10만 원, 9만 원, 8만 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이외에 일반 지방권과 우대 지원 지역, 특별 지원 지역 순으로 모든 유형에서 각각 5천 원씩 기준금액이 낮아집니다.
기존 K패스 고객이라면 모두의 카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K패스 기본형 환급 방식에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을 신설해 현재 기본형 환급률 20%에서 어르신 유형은 10%포인트 늘린 30%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강원 고성과 양구, 정선 등 8개 기초지자체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모두 218개 기초지자체 주민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70원을 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 개인 투자자 등의 해외 투자 증가에 따른 수급 영향이 컸습니다. 달러 부족 사태가 아니라 자산 배분의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대외적으로 이제 순채권국이 됐고 개인이나 기업 기관들이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해외 투자를 늘리면서 자산을 늘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진국형 자산 구조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는 등 국내 금융시장 경계감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이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시장 안전판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100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해 운용합니다. 채권과 단기 자금 시장 안정에 최대 37조 6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최대 60조 9천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채권과 단기 자금 시장은 작은 이벤트에도 변동성이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며 회사채와 은행채, 여전채 만기 구조와 금융권 채권 보유 현황 등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고 위험 요인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2022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원이 캠코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새출발기금의 채무 감면이 일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캠코는 채무 감면을 변제 가능률 등 상환 능력 지수와 연령 지수, 상환 기간 지수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제 가능률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상환 능력 지수를 부여해 변제 가능률이 100% 이상, 심지어 1000%를 넘어 상환 능력이 충분한데도 감면이 이뤄졌습니다. 감사원 분석 결과 채무를 감면받은 3만 2천여 명 중 1,900여 명이 변제 가능률 100% 이상으로 총 840억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 숨기기 의심 사례도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이상 감면받은 채무자 중 약 270명이 1,0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원금 감면 선점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일부 재산 숨기기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공사와 금융위원회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캠코의 국유지 관리 실태도 점검한 결과 73만 개 필지 중 약 7만 9천 개가 무단 점유 상태이고 이 중 약 5만 8천 개는 약 250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캠코의 변상금 부과와 행정 대집행 등 적절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올해 수능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3.11%입니다. 이는 상대평가 기준 1등급 비율인 4%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영어 절대평가 도입 이래 최저치입니다. 영국 BBC와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서도 수능 영어 영역 문항을 소개하며 한국의 혹독한 수능 영어는 악명 높을 정도로 어렵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 교육과정의 학습 정도를 평가한다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하였으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떨어지면서 수시 모집 최저 학력 기준 충족자가 급감했고 이로 인해 정시 모집 경쟁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 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도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인데 난도가 높아 부담이 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능 출제와 검토 전 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 안정적인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능 폐지론에 대해선 최 장관은 취지와 방향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오히려 현장에서 더 많은 혼란이 올 수도 있어 염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에 가장 적합한 대학 입시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챗GPT를 검색하자 가장 상단에 유사 사이트가 노출됩니다. 챗GPT와 시작 페이지까지 유사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한국어 인식이 안 되거나 답변 품질도 떨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올해 들어 이런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이 37건 접수됐습니다. 챗GPT 관련 상담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미나이가 3건, 클로드 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오인에 결제했더라도 사실상 환불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업자가 환불 요청에 답하지 않거나 당초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유료 결제 전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나치게 저렴할 경우 의심해보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약관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통해 승인된 거래를 취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지백 서비스란 일정 기간 안에 상품 미배송이나 사기 거래가 확인되면 카드사의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매 내역이라든지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카드사에 제출하면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드론 수출 금액은 368억 원. 지난해보다 58%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수출액 연평균 성장률도 59.4%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국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수출국은 30개 나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3개 나라에서 2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지역별로는 북미와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로 수출이 이뤄졌습니다. 수출 상위는 아랍에미리트와 미국, 우즈베키스탄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품목은 드론 기체가 84%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풍력 발전기 등 시설 점검 서비스와 드론 활용 서비스, 어군 탐지 등 소프트웨어도 수출됐습니다. 정부는 우리 드론 기업의 국산화 개발 노력이 수출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드론 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도 수출 확대를 도왔다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도 점쳤습니다. 올해는 한 30여 개국에서 60여 건에 달하는 업무 협약들도 체결했고 현지에서 드론 기업들의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실증하는 실증 사업도 한 20여 건 정도가 진행됐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맞춰지고 나면 지속적으로 더 큰 수출 성과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한편 국토부는 국산화 드론 기체와 부품, 서비스가 미국 시장 등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내년에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드론 협력 콘퍼런스를 여는 등 K드론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2개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거래관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89%로 전년보다 3.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이 가장 높았고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 보였습니다. 납품업체가 경험한 불공정 행위 중에는 판촉 비용 부당 전가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불이익 제공과 대금 지연 지급이 뒤를 이었습니다. 불공정 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는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대금 감액, 부당 반품 등 여러 행위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전년에 비해서는 9개 중에 7개 업체가 상승을 해서 전반적으로는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 업체 같은 경우에는 3개 불공정 행위 유형 중에서 7개에서 불공정 행위 경험률이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 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97.9%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정보 제공 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5.9%였습니다. 다만 이 중 72.6%가 유통업체 서비스에 불만족한 것으로 설문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라인 시장 특유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 개선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 수수료 등 유통업체 이익 수취 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유통 분야 수수료율 실태 조사를 통해 납품업체 부담 항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스크 등으로 인한 통증 부위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을 가라앉히는 신경 차단술의 진료비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신경 차단술 진료비를 분석했더니 3조 2,960억 원으로 2020년에 비해 2.0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34배 불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훨씬 가파릅니다. 공단은 일부 신경 차단술의 경우 너무 자주 받으면 방사선 노출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난달 발생한 노동자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지방 고용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수사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원청인 포스코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